안녕하세요. KMATV 허연주입니다. 네,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의협 총선기획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는 이필수 총선기획단장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의협 총선기획단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4월 15일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제 보건의료의 전문가 단체로서 어떤 다양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좀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의 건강권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권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만드는 정책을 각 정당에 제시하여서 각 정당에서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위상도 제고할 뿐더러 또 우리 회원들의 어떤 그 권익도 보호에도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 2일 제50차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 우리 이렇게 총선기획단을 구성 의결하였습니다. 네. 현재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16개 시도의사회에서 1명씩, 그 다음에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등 각 직역과 지역을 만나서 29분의 총선기획단원이 지금 구성되어 있고 지금 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도의사회에서도 발족을 하고 있는 네네네, 거죠.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의사에서 총선기획단이 다 발족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총선용 이제 의료 정책을 수립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정책인지도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차피 이제 총선기획단을 만들어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어떤 국민의 건강권도 보호하고 또 네. 우리 회원들의 권익도 보호하면서 어떤 진료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좀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 정책을 만들어서 정치권에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6월 23일 날 총선기획단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해가지고 4개월에 걸쳐서 의료정책연구소하고 우리 총선기획단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총선 공약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그 총선 공약들 내용을 보면은요,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해왔던 어떤 그 저희들이 제안해왔던 그런 의료보건의료 정책들의 일관성을 가지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 및 우리 회원들의 정당한 진료권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정책권에도 잘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우리 저희가 총선기획단 어떻게 좀 하고 계신가요? 정책을 저희가 그래서 만들고 나서 지난번에 우리 대한 제5차 네. 이제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저희가 의결해가지고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 상임이사회 때 저희가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11월 1일 날 저희가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원장님을 만나가지고 저희 네. 그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정의당 기타 다른 정당에도 저희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하자 제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되면 네. 저희가 제안을 해가지고 만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기자회견 때 보니까 네네. 또 단장님께서 13운동 네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네네네. 하셨어요. 네네. 13운동 어떤 건지도 알려주시죠. 13운동이라는 것은요, 우리 회원 한 명만 우리가 권리당원이나 책임당원 가입하는 게 아니라 네. 회원 한 명이 그 가족이라든가 친지 2명까지 해서 3명을 만들자. 그래서 회원 한 명당 총 3명을 만들어서 우리가 네. 권리당원이나 책임당원이 가입함으로써 우리가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정당 가입 목표가 네네. 3만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그 특별히 그 숫자에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네. 10만 명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내년 4월 네. 15일까지 좀 촉박해서 3만 명으로 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3만 명의 권리당원이나 책임당원 같은 경우는 10,000명의 우리 회원께서만 동참해 주시면 3만 명이 만들어집니다. 네. 현실적으로 좀 잠깐 계산해 보면 지금 저희가 6개 정당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네. 최소한의 10,000명이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000명 이상의 네. 이렇게 권리당원이나 책임당원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대한의사협회에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이렇게 영향력을 좀 가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최소한의 3만 명 정도는 돼야지 저희가 그래도 목소리를 네.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영향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 정치권과 대화도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좀 여야 정치권과 또 접촉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좀 더 많이 만나셨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네. 소신이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이렇게 특정 정당에 주지 않고 네.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서 각 주요당 정당과 소통을 강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네. 뭐 무소속까지 총망라해서 주로 이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왕이면은 어느 정도 그 영향이 있으신 국회의원분들 위주로 해서 많이 만나서 네. 저희 대한의사협회 주장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총선 공약을 만들었을 때 각 당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 때 우리 전문가들 충분 의견을 좀 이렇게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각 당에다 말씀드려서 각 당과 이렇게 대한의사협회하고 정례적인 정책 협의체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법안을 만들 때 이렇게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는으로써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국민도 만족하고 의사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정책 협의체를 통한 어떤 소통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정당을 망라하고 모든 곳을 좀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바쁜 시간 보내셨을 것 네네, 같아요. 네, 네. 좀 얘기 들어보니까 잘 풀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어떠신가요? 뭐 좀 지금 사실 잘 풀릴까 잘 풀리지 않을까는 알 수는 없지만 네.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의사협회에서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권을 이렇게 접촉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도 굉장히 반응이 호의적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정치권에서 이러한 국회의원분들과 대화를 해가지고 네. 저희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면 그분들로 충분히 제 의료계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희망이 섞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좀 느껴지고요. 이번 총선에서도 의사 출신 분들 후보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네네. 협회 차원에서는 또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20대 국회의원 중에서요, 우리 국회의원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네. 뭐 아시지만 자유한국당의 신상진 의원님, 박인수 의원님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일기 의원님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니까 이제 자천타천으로 하셔가지고 국회의원을 희망하시는 그렇게 의사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물론 의사분이 이번 선거 나오신 분 중에서 그래도 지역 의사회에서 충분히 검증을 좀 받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신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적극 지역의사회와 우리 총선기획단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장님께서는 이 차기 국회에 네네. 우리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몇 명을 좀 배출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실까요?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네, 좀 궁금해서 사실 여쭤보는 지금 건데. 우리 국회의원 총 수가 300명이거든요. 네. 근데 현재 물론 이제 몇 분이 사고로 해서 297명인가 있는데요. 네. 우리 의사가 출신 국회의원이 300명 중에서 3명이 있습니다. 1%죠. 네.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뭐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쉽게 하면 법률가 쪽에서 법 쪽에 주신 국회의원이 48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약 특히 6분의 1이니까 한 16% 정도 되는데 오. 그만큼 우리 의료계 출신,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저희 총선기획단이 각 16개 시도의사회와 적극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로 이제 우리 의사분들께서 국회에 진출하셔가지고 네. 우리 보건의료 정책을 갖다 조금 더 우리 국민도 만족하고 의사도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네. 만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열심히 하겠다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좀 기대하시는 바가 어떤 걸까요? 이제 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실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한 어떤 권리당원이라든가 책임당원 가입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네. 또 우리가 1인 1후원 후원을 그리고 합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액수가 있습니다. 10만 원 네. 정도. 그러면 나중에 주말에 환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권리당원, 책임당원이라는 후원 운동을 적극해가지고 의료계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어떤 보건의료 정책 우리가 항상 방어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갈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가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정치권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과 소통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총선기획단 단장되고 나서 6월 23일부터 한 30여 분의 국회의원을 만나 뵀는데요. 네. 굉장히 이제 소통이라는 게 부족함이 없고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조금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물론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가지고 직접적으로 방문해가지고 의료계 어려운 점도 말씀드리고 각종 건의사항도 하게 되고 또한 각 정당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정례적인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소통을 강화하다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크게 무리 없이 우리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국민도 만족하고 우리 의료계도 의사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료 정책에 대한 좀 확립에 대해서 네네. 확고하신 만큼 또 책임감도 크실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우려하시는 점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2000년도 의약분업 투쟁 이후에
뭐 일부 회원분들께서는 약간 그 자조감이라든가 패배의식이 없지 않아 조금은 있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위를 돌아보시고 나 스스로가 먼저 네. 내 스스로 먼저 우리 권리당원이나 책임당원을 가입한다든가 나가서 일사운동 같은 거에서 또 국회의원 후원 정치인 후원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한 명이 10명 되고 10명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돼 가지고 결국 의료계의 정치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우리 의료계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우리가 큰 틀에서 대한민국 의료를 갖다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 회원들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뜻이 모이는 게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회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계의 각종 현안이라든지 그다음에 타 지역과 어떤 갈등에 있어서 저희 의료계는 그동안에 상당히 수세적인 입장에서 방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저희가 이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먼저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어가자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1인 1정당 가입운동, 나아가서는 1.3운동, 또한 정치인 1인 후원운동,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의 의료계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건의료 전문가 한 사람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보건의료 정책에도 참여하고 그런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도 되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의 좀 진심이 전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의협 총선기획단 이필수 단장님 만나서 의협 총선기획단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의협 정책을 우리가 정치권에 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말씀대로 무엇보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정말 절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의 총선기획단 맹활약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